그럼 두 번째는 메타버스 CT고요. 이제 CT로 이게 네이밍을 한 이유가 이게 3D 공간, 그러니까 저희 미러월드 관점에서 공간 정보를 획득하고 객체를 모델링하고 서비스 만들고 그것을 제어하고, 네, 그리고 이제 넥스트 어떻게 될 것인지까지 전체적으로 이게 막 이렇게 제품군으로 전시되어 있던 것들을 하나의 스토리텔링으로 연결을 시켜본 겁니다. 오버뷰로 보면은 메타버스 잘 아시겠지만 여기 메인 전시장 여기 지금 가려져 있는데 이게 메인 전시장, 아까 그 삼성 LG 다 들어있는 메인 전시장 한 켠에 이렇게 메타버스 조닝을 해줬어요. CES에서. 그러니까 밀고 있다는 거긴 합니다. 이제 메인 전시장 안에 여기 있고, 그 메인 전시장에 그 이제 메타버스 존으로 가면 뭐 MS나 매직립이나 뭐 기타. 근데 국내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20, 30%가 국내 기업들이 전시를 했었고, 그리고 컨퍼런스 관련해서도 메타버스나 웹3 주제로 한 15회 정도가 개최됐기 때문에 여전히 그 하드웨어 중심의 가전쇼긴 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TV나 모빌리티가 제일 많긴 한데 계속 컨텐츠나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CES가 좀 확장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인다로 이제 예측을 했고요. 기술적으로는 이제 아마 국장님도 많이 보셨긴 했는데 여기저기에 그 3D 스캐닝하는 장비들을 전시하는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실 공간을 복제하기 위한 스캐닝 장비랑 그 소프트웨어들이 대거 등장을 했고요. 각자 막 브랜딩을 해서 뭐 레플리카니 뭐 미러월드니 이렇게 브랜드 이름들을 막 만들어내면서 이런 공간 스캐닝하는 장비들의 가치를 높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잘 아시겠지만 이 3D 공간 정보는 원래 메인이 자율주행에서 쓰기 위한 용도기도 하고, 스캐닝을 해놓으면 자율주행 용도로도 쓰고 스마트 시티로도 쓰고 메타버스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디지털 트윈 분야 공통 인프라여서,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모빌테크랑 인터뷰 해보니까 작년 한 해가 그 스캐닝 기업들이 돈을 제일 많이 번 한 해였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빌테크 아무튼 각자 뭐 전시했는데 이렇게 뭐 차량형도 있고 배낭형도 있고 로봇이 들고 찍는 형태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고정형인데 이거 뒤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시야각이 넓은 좀 응용 레이더들도 많이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거 모빌테크가 현장에서 전시했던 청와대가 이제 개방이 됐잖아요. 간단히 짧게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디서 무슨 용역을 의뢰받아서 한 건 아니고 테스트 차원에서 했다고 하는데, 스캐닝하고 지금 요거를 스캐닝 데이터들을 약간의 후광을 해서 언리얼 엔진에다 올려본 거예요. 올려보고 그 캐릭터들이 돌아다녔을 때 어떤 느낌일까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면 이런 느낌. 공간을 모델링을 하는 거고, 공간 안에 또 객체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객체를 모델링하는 트렌드가 원래 지금 나이파에도 상암동에 그 볼리메트릭 스튜디오가 있긴 한데 이제 고퀄러티로 장시간 동안 렌더링 하는 것들이 있고, 최근의 트렌드는 좀 퀄러티가 떨어져도 빨리빨리 모델링을 해서 메타버스 환경 안에서 이렇게 구현 가능한 경량화랑 실시간성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고, 소니가 자꾸 이렇게 응용 제품 쪽으로 가는 건데,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삼각대를 이렇게 자유롭게 좀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요게 그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고 하는 그 뎁스 센서인데 7대 정도만 달면 이렇게 지금 약간 간이 볼리메트릭 스튜디오를 구성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 있구나. 뒷면에 보이는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에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다. 근데 아무튼 나이파 있는 것보다 퀄러티는 떨어지지만 즉시. 근데 제가 그래서 한 시간 재봤거든요. 한 10초 걸리긴 하더라고요. 바로는 안 되고. 근데 이게 이제 실시간이 되면 이제 실시간 연동하면서 이제 통신이랑 연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약간의 딜레이는 있는데 요걸 극복하려면 퀄러티를 조금씩 계속 떨어뜨리면 극복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실시간 활용에 조금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국내 기업 중에서 리콘랩스라고 어디 숨어 있었는데 유레카 가니까 어디 막 안 보이는데 숨어 있더라고요. 지원도 안 받고. 근데 창업한 지 2년밖에 안 됐다는데 벌써부터 투자가 논의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 이제 뉴럴 렌더링이라고 해서 사용자가 일반 핸드폰으로 그러니까 이제 라이다가 없죠. 비전만으로 이렇게 대충 동그랗게 두르면 이게 모델링이 예쁘게 나오게끔 하는. 그러니까 얘도 이제 객체로 기능할 수 있고, 이런 것도 객체로 기능할 수 있는데, 또 하나는 이제 엔단나이트라고, 요거는 삼성 C랩 아마 그 국장에 가보셨던 거긴 한데, 이 친구들은 이렇게 모델링한 것들을 일반인들이 리터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불러와가지고 이렇게 쉽게 일반인들도 리터치해서 모델링을 할 수 있게. 이제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이제 메타버스 환경에서 아이템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객체를 모델링하는 쪽에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서비스랑 플랫폼 쪽으로는
그 롯데정보통신이 지금 이쪽 왼쪽 보시는 것처럼 그걸 언리얼 엔진 5 기반으로 좀 고퀄리티 극사실 쇼핑 플랫폼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아바타가 특정 제품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고 그 현재는 이제 구매까지 연동이 안 되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홈쇼핑 화면도 보고요. 나중에는 이제 롯데가 이런 유통 생태계를 들고 있으니까 이제 뭐 구매하고 배송까지 연결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신한은행도 나왔는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네 입장에서는 탈금융 막 이러면서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들을 전시를 했는데 이제 그런 도전들은 당연히 의미가 있는데 여전히 아직까지 그 게임 환경에 유저들을 가둔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이체하거나 대출을 받게끔 하는 그런 그 보안 체계 그 기존의 이런 시스템과 연동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지금 비전을 못 잡고 있고 일단은 유저를 모으자. 우리도 게임 만들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게임 비슷한 이제 금융 플랫폼을 만들었고요. 근데 그 다음은 이제 제가 공간했고 모델링 했고 서비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원격 제어 이제 그 메타버스 공간 안에 들어가서 허우적대는 게 아니고 뭔가 실물을 제어하는 거죠. 실물 제어. 실물 제어를 함에 있어서 실물 제어가 많이 없었는데 조금 그래도 자료를 맞춘 것이 메타버스를 이제 우주까지 확장을 하는데 그 현대차가 올해 CES 안 나왔잖아요. 현대차가 안 나왔는데 작년에 굉장히 크게 부스를 하면서 작년에 메타모빌리티라는 컨셉을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 그 제로원이라고 그 자회사의 그 로봇 개 있던 부스 기억나시죠? 거기에서 이 영상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대충 넘어갔는데 저는 나중에 다시 가서 봤는데 그냥 재밌게 보시면 그냥 재밌게 보면 될 것 같긴 한데 메타버스 플랫폼이 이제 이게 현실이랑 똑같이 생기면 에이전트 로봇이 나중에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로봇 개 같은 건데 걔가 현장에 어딘가에 가 있고 나는 메타버스 환경에서 걔를 컨트롤하는 거죠. 그 대신에 내가 컨트롤하는 그 대상자는 걔가 아니고 이제 아바타로 이제 시각화되고 실제 현장에서는 로봇이 대리하는 에이전트 로봇 같은 것들을 연결하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엄마 아빠가 아니 아빠랑 딸이 어디 놀러 가는 건데 놀러 가다가 이제 자율주행 차일 거잖아요. 그래서 메타버스를 또 어디 갈래? 뭐 지구 갈래? 화성 갈래? 그래서 그냥 재밌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성을 선택을 하고 화성에 강아지를 갖다 놨어요. 그래서 강아지가 네 나는 이제 뭘로 입장할래? 아바타로 들어갈래? 내 어떤 그 홀로그램으로 들어갈래? 근데 현장에 로봇이 이제 우리가 접촉을 하면 얘가 스캐닝을 대신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백팩 메고 돌아다니잖아요. 얘가 돌아다니면서 리얼타임으로 데이터를 스캐닝을 하고 요거를 원격지에 보내주면은 우리가 메타버스 환경에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갈 때 아까 선택한 아바타로 내가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데 얘가 또 재밌는 게 아까 다른 애들도 막 친구들도 들어있을 거잖아요. 얘네랑 인터랙션을 하는데 뭐 현장에서 바람이 불면 뭐 바람도 이렇게 센싱을 해서 사용자에게 뭐 선풍기도 보내주고 얘네가 이 개를 인수했잖아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제 그게 여러 가지 활용 용도가 있긴 한데 그 중에 메타버스도 있다. 근데 얘네가 제시한 컨셉이 그러니까 이제 내가 메타버스 환경에서 아바타기 때문에 내가 거기 간 거로 친다는 거죠. 야, 우리 어디 갈래? 무슨 어디 차 타고 가다가 화성도 갈 수 있다. 간 것처럼 뭐 이런 모빌리티 개념을 좀 확장해서 좀 재밌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했잖아요. 이제 공간, 모델링, 앞에 뭐 했죠? 서비스, 제어. 그 다음 마지막이 미래인데 여기서 좀 조금 그냥 막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CES 원래 주제가 이매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상해 본 건데, 소니가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좀 일본 기업들이 원래 전시가 재밌긴 해요. 근데 재밌는데 이렇게 좀 막 상상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주는데 얘네가 그 스타스피어 프로젝트라는 걸 공개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뭔가 들여다보니까 우리 그 CES 하는 1월 4일 날 개막하는 전날 위성을 쐈더라고요. 위성을 쐈는데 초소형 위성이고 그 위성을 전시를 해놨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그 스펙들이랑 좀 보여줬는데 이렇게 태양전지 놓고 컴퓨터 놓고 그냥 엄청 큰 카메라 하나 놓고 요것을 지상에서 누구나 제어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위성 사진들을 찍을 수 있게 해주겠다. 뭐 자연환경을 찍던 나를 찍던 우리 집을 찍던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애플리케이션 통해 위성을 지시를 내려서 4K급 동영상을 촬영하고 스트리밍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현장에서는 이렇게 위성을 막 컨트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진짜 위성은 아니고 전날 쐈기 때문에 데모 정도 보여줬는데 이게 왜 제가 재밌다고 생각을 했냐면 아까 제가 이제 뭐 공간하고 모델링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미래에 이런 걸 좀 이게 이제 맞나요? 네. 그 CS 주제가 이매진 그 임파서블 퓨처니까 저희도 상상해 본 건데 이 저궤도 위성을 많이 띄워가지고 거대한 지구 볼유메트릭 스튜디오를 만들 수 있겠다. 제가 그냥 상상해 본 거예요. 그냥 소니 거 보면서. 좀 오버하는 걸 수는 있는데, 핀 욕하지 말아주세요. 아이고. 지금 스타링크가 그렇게 하고 있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 위성이 한 대지만 위성을 굉장히 많이 띄우고 저궤도로 띄우면은 굉장히 촘촘하게 찍을 수 있고 다각도에서 찍을 수 있기 때문에 볼륨메트릭 스튜디오를 구성을 하면 앞에서 얘기했던 무슨 공간을 뭐 백팩을 메고 자동차가 찍고 이런 것들이 무의미해질지도 모르겠다. 위성이 다 처리해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지금 막연한 얘기 아니라 실제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최근에 구글어스 한번 들어가 보시면 구글어스가 그 위성으로 쭉 찍었는데 예전에 2D였잖아요. 지금 3D 모델링을 자동화 시켜가지고 한국 빼고 나머지 지역들은 굉장히 고퀄러티로 3D 모델링을 그 모델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데 퀄러티가 이 정도가 나옵니다. 우리 갔던 라스베가스가 이 정도가 나오는데 이거 진짜로 그 어스 들어가 보시면 이 정도 나오는데 그러면은 스캐닝 할 필요가 없겠다. 나중에는 더 내려오고 궤도가 더 내려오고 더 많아지면 그리고 AR 쪽에서는요. 미국의 스터피라고 저희는 이제 동양조사하면서 원래 관련된 과제에서 알고 있긴 한데 스터피가 지금 상업 위성들이 제공하는 이미지들을 돈 내고 사가지고 이 위성 이미지에서 3D 모델링까지는 안 하고 이렇게 메쉬라고 해서 전체적인 그 건물의 구조만 만들어내요. 그 위성 이미지를 보고 구조만 만들어내면 사용자가 현장에서 카메라에서 이미지를 비쳤을 때 이 이미지를 원격에 전송하고 이 이미지와 아까의 이 메쉬 구조를 매핑해가지고 사용자 위치를 치기해서 위치 기반 AR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미 SDK까지 나와가지고 장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요거를 지금 여기 아무튼 비공개이긴 한데 국내 모 이통사가 국내에서 이 기술 가지고 실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공개되어 있지 않은데 여기 마곡동에 있는 모 회사가 하고 있고 저는 그 영상을 봤어요. 현장에 가가지고 좀 몰래 이렇게 슉 보여달라고 봤는데 강남역도 했고 마곡도 했고 몇 개 지금 POC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걔네가 고민인 게 기술은 되게 좋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막 굉장히 고생하면서 막 들고 다니고 하잖아요. 위성이 심지어는 업데이트까지 해준다는 거거든요. 매핑할 때 이렇게 이 핸드폰을 이렇게 들면 안 되고 약간 위를 봐야 돼요. 이렇게 좀 윗부분을 좀 그 매핑을 하려고 위를 스카이라인들을 좀 봐야 되고. 근데 어쨌든 그 모 통신사도 BM을 고민하고 있고 기술적으로는 POC를 이미 진행하는 단계. 이걸 어떻게 돈을 벌지 이런 관계라서 이 위성을 이용한 AR, 위성을 이용한 VR 그리고 연결도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좀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연결이 되면 영상 한번 보실까요? 있네요. 이건 구글어스고 이거는 얘네가 일본에 있는 KDDI랑도 지금 POC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들도 이렇게 얘네도 VPS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VPS SDK를 서드 파트너한테 주고 얘네들이 컨텐츠 만들게 하겠다. 네. 그래서 이런 게 되면 이제 궁극적으로 나중에 우리 지금 부산 엑스포도 막 계속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산 엑스포도 막 상상해 본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막 하지 말고 그냥 위성이 다 찍어서 아까 조금 퀄러티를 떨어뜨려서 실시간으로 전송만 해줄 수 있으면 뭐 실감형 엑스포 중계 3차원이겠죠? 근데 다면에서 볼 수 있는 그리고 당연히 스포츠도 가능하고 그리고 그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론 머스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있지 않을까. 누가 어디로 이동하고 뭐 이런 3D로 지금 군사 환경들을 관제하고 당연히 이제 지휘자들이 전장 지휘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재난이나 범죄 모니터링 뭐 도둑이 어디로 도망가는지를 다 조회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초거대 지구 볼륨메트릭 스튜디오가 되면 그럼 미래에서
미래 메타버스 플랫폼은 구글 애플이 아니고 테슬라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해봤어요. 그냥 재미로 해봤습니다.